내가 누군 줄 알고 말이야. 여기서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검색하는 거냐고. 미국의 한 국제공항.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중국인 여성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상한 가루를 들고 온 한국인들조차 그냥 보내주면서 왜 자신들만 붙잡고 있냐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이내 청원 경찰이 다가오더니 이들을 공항경찰서로 연행해가 버리고 마는데요. 대체 이 미국의 국제공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모 국제공항에서 10년 조금 넘게 근무한 셀리나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육아에 집중하고 싶어서 일은 그만두었는데요. 남편은 제가 공항에서 근무할 때의 에피소드들을 듣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특히 한국과 관련한 에피소드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그중에 특히 재밌어하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우선 한국인분들은 아마도 해외에서 소매치기를 가장 잘 당하는 대상일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치안 때문일 거예요. 한국인들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치안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할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처럼 생각해서 쉽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믿고 크게 경계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봉변을 당하곤 하는 일이 많죠. 한국인들은 그만큼 범죄와는 거리가 멀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사고를 치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건데요. 그들은 사고를 치기보다는 주로 한국처럼 생각하고 경계를 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쪽에 가깝죠. 이렇듯 범죄와는 거리가 멀고 다른 나라에서 크게 사고를 치지 않는 한국인들의 특징 때문에 한국은 여권의 힘이 대단한데요. 그렇다 보니 한국 여권을 빼앗아 이용하려는 범죄자들이 공항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국 여권은 공항에서 프리패스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매우 잘 알려져 있거든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 앞서 한국 여권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한국 분들께서도 한국 여권의 힘에 대해 익히 들어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국 분들 입장에서 자랑스럽고 뿌듯한 내용일 테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여권 파워는 2022년 기준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가 192개국으로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지요. 참고로 1위는 193곳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일본인데요. 일본 여권은 192곳에서는 한국 여권과 동일하지만 중국 입국 시 한국 여권보다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일반 여행 목적으로 중국 본토에 무비자로 입국해 15일간 체류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관광 비자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국 입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1위인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세계에서 독보적인 여권 파워를 지니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 파워에 대해 실감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듯합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해외여행을 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권 파워라는 용어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해외여행을 해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파워인지 종종 느낄 것이라 생각해요. 해외여행을 할 때 비자가 필요한데 이는 대개 해외여행의 목적을 알려주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입국 허가증이나 비자 없이도 세계 대부분 국가의 공항에서 문제없이 통과되어 간편하게 입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곧 들려드릴 중국인과 관련된 일화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니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무비자 입국의 경우 일정한 체류 날짜가 있긴 하지만 장기간을 그곳에 머물지 않는 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비자 협정이 없더라도 한국인들을 상호주의라는 이름으로 대하는 나라도 많죠. 사실상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안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대다수 공항 직원들의 인식이고 이는 곧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인에게 그 어떤 나쁜 편견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어떤 공항 직원들은 단지 여권을 확인했기 때문에 수상한 인물을 그냥 의심 없이 보내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최근에 위조 한국 여권을 판별하지 못했던 직원은 한국 대사관에서 항의하여 몇 달간 정직을 당하기도 했죠. 물론 이는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요. 대부분의 베테랑 공항 직원들은 한국인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경험과 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위조 여권을 보니 참 조잡하기 짝이 없더군요. 제대로 위조하지도 못할 거 왜 저런데 돈을 써가면서 위조를 하는 건지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이런 걸 한국 여권이랍시고 들고 왔다니 한국인들도 참 피곤하고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여권은 외국에서 어둠의 경로로 아주 비싸게 거래까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소매치기범의 소굴을 찾아냈는데 그곳에서 한국인 여권이 엄청나게 발견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디 여행 가면 꼭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여권을 잃어버리면 여행하는 동안 신분을 증명하기가 어렵고 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여권을 재발급받고 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주의하라고 하는 게 그 이유인데 한국은 그런 이유도 그런 이유이지만 여권 위조범들의 타겟이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도 크니 이것만 봐도 얼마나 한국 여권의 힘이 센지가 느껴지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권 파워가 너무 세다 보니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부작용이나 단점 같다는 생각도 들곤 해요. 누구나 원하는 한국 여권이라면 지금처럼 절도나 위조의 가능성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한국은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최첨단 기술을 여권에 적용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절대 위조할 수 없도록 말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여권 제작 방식과 디자인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위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졌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여권 파워가 강한 나라의 여권을 볼 때면 나름 다른 의미로 늘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조 방지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동시에 위조 기술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새롭게 위조를 해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일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이토록 여권 파워가 강한 한국인들은 심지어 준비성도 철저했어요. 이제 곧 이야기할 중국인들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죠. 한국인들은 전부 젠틀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묻지 않아도 척척 준비해서 건네주어 수고로움을 덜어주었고 영어 실력도 대개는 괜찮았지만 간혹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입국 심사를 할 때 들을 수 있는 질문들은 전부 익혀서 오더라고요. 한국 여권 파워는 대단해서 까다롭게 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입국 심사를 준비해오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죠. 그리고 검색대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도 한국인들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이라 칭찬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인을 우대해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느냐고 묻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상적인 것이긴 하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일하는 게 훨씬 편할 거고요. 가끔 저희 공항 직원들끼리도 어떤 국가든 평등하니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나 미국을 괴롭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특정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공격한 적도 많았죠. 2000년대 초 세계 무역센터에 민항기 2대가 부딪혀 무너진 사건,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특정 국적의 사람들, 최근에는 미국에 스파이를 보내 적극적으로 사찰하고 있는 강대국들도 주의할 대상이라고 해요. 공항 직원들이 가장 주목하고 걸러내려는 사람들은 중동의 특정 국적자들과 콜롬비아인, 러시아인, 그리고 중국인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특히 유심히 봐야 할 대상이라고 교육도 받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미국에 입국할 때 여권 심사나 들고 오는 짐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검색합니다. 한 번은 중국인이 왜 한국인들만 빨리 보내주고
자신은 왜 비자 발급료나 중개료 등을 지불해야 하느냐고 따진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 그 중국인들이 영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 의심이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 화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일 테니까요. 그날은 중국인 앞에 누가 보더라도 한국인이 아닌 진한 눈썹과 짙은 쌍꺼풀의 외관을 한 관광객이 있었는데요. 그는 한국으로 귀화를 했는지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저희들은 그의 여권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여서 바로 통과를 시켜주었죠. 게다가 당시에 아주 수상한 가방을 들고 헤어스타일도 희한하게 한 한국인 남성 여행객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방 안에는 미숫가루가 봉투에 가득 들어있었죠. 그런데 미숫가루라는 것이 뭔지 알 리가 없었던 저희들은 그 곡물 가루 때문에 청원 경찰과 탐지견을 불렀고 철저히 검사를 했지만 당연히 아무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죠. 그리고 사실 진짜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올 거였다면 어딘가에 숨겨서 왔겠지 대놓고 가방에 넣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물론 한국 여권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그 한국 여행자를 10분 정도 검색하고 보내주었죠. 사실 보통 한국 여행자라면 이 10분이라는 시간도 꽤 긴 시간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차례에 서 있던 평범한 중국 여자들이었는데 인상도 좋지 않고 무언가 조금 쎄한 느낌도 들더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비자 발급이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멈춰 세워놓고 우선 다음 분들부터 검색하고 보내려 했더니 갑자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청원 경찰이 나서서 제지했더니 중국인 여자들이 주먹을 휘두르며 유창한 영어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말이야. 여기서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검색하는 거냐고. 하긴 중국인이기 때문에 옆에 일단 세워두고 다음 사람부터 검색해주는 일이 빈번하긴 해요. 그들은 이런 일을 종종 겪었는지 이번에는 화가 단단히 났던 것 같아 보였죠. 본래 한국인도 아닌 사람이 단지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통과가 되는 모습과 그리고 가방 안에 처음 보는 가루를 가득 담아서 입국하는 한국인도 바로 패스가 되는 모습을 뻔히 지켜봤는데 자신들은 한참을 기다려야 했으니 화가 날 법도 했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래도 어쩌겠나요? 심하게 난동을 부렸으니 그들은 결국 청원 경찰에게 이끌려 공항 경찰서로 연행이 되고 말았답니다.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제 동료는 그 중국인 여성들이 마구 휘두르는 주먹에 얼굴을 맞아서 광대가 살짝 붓기까지 했어요. 동료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며 그 뒤로 중국인들에게 더 못되게 굴고 한국인에게는 더 친절히 대해주더군요. 예를 들어 중국인들이 1시간 이상 제자리에 멈춰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들만 따로 옆으로 나오게 해서 보란 듯이 통과시켜준다던가 말이죠. 중국인들의 난동을 한번 겪더니 갑자기 바뀐 동료의 모습에 조금 웃기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중국인들은 여권 파워가 너무 약해서 이런 불공평한 대우를 당해도 공항 직원들이나 청원 경찰들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당해야만 하죠. 아, 그리고 저는 한국이 아직도 휴전 국가인데다 분단 국가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뭔가 정말 특별한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아시다시피 독일도 원래 분단 국가였잖아요. 때문에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죠. 서독은 미국과 매우 가까운 나라였고 영국 다음으로 유럽에서는 최고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여권은 미국에서 항상 의심을 받아왔죠. 서독의 거의 모든 남성들이 동독 스파이나 소련의 스파이가 아닌가 의심을 받으면서 철저한 검색과 신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위조된 서독 여권으로 미국에서 스파이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북한이라는 정상이 아닌 나라와 통일을 해야 하는 쉽지 않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서독과는 다른 케이스로 분류되고 있지요. 한국인 분들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늘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게 여겨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10년 이상 공항에서 일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들이 참 많은데요. 재밌는 에피소드들 계속 적어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 여권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해외여행을 할 때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국가에 민폐를 끼치거나 여권 파워 이미지를 깎아먹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